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오픈 최강부 8강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경세제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 오픈 최강부에는 184명에 이르는 역대 최다 인원이 출전을 하면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또 대회 현장에 김만수 해설위원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네, 제가 심판으로 구경을 하면서 같이 봤는데요. 110여 명의 프로기사와 8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결을 하는데 이 팽팽한 긴장감과 또 이 환호성이 열렸던 아주 재미있는 대회였습니다. 자, 대회장으로 가보기에 앞서 본 대회 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문경시 체육회와 문경시 바둑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오픈 최강부 그리고 아마 최강부 등 13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치러졌고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한 이 오픈 최강부였는데요. 이 8강전에 아마추어가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왼쪽에 있는 양종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인데요. 정말 프로들을 모두 꺾고 8강까지 올라간 게 이채로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오픈 최강부, 아마 최강부, 그리고 남자 시니어, 여자 최강부 등 13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치러졌습니다. 정말 많은 바둑 애호가들도 출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장 정말 만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오픈 최강부에는 이 프로기사 115명 그리고 아마추어 69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 최상위 랭커로는 6위 강동윤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랭킹도 높고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제일 우승 후보로 뽑혔는데 첫날 패배를 했습니다. 대회 또 최대 이변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에 제16회 문경세제배 바둑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바둑 관계자분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내년도에도 이 대회를 더욱더 상금도 조금 올리고 큰 대회로 만들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 또는 후내년에는 세계대회로까지도 바둑협회하고 의논해서 한번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늘 관심을 가져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바둑 발전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한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신현국 문경시장의 또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오늘 8강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2023년 11월 랭킹 기준으로 현재 한국 랭킹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안성준 9단, 33위에 최재영 7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태껏 앞서 치러졌던 이 두 번의 공식전에서는 최재영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네, 또 예상 밖의 상대 전적 결과가 있었네요. 자, 오픈 최강부는 10분 그리고 추가 시간 15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피셔 방식은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인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한글로 풀었으면 시간을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5초라는 시간을 주어지는데 만 1초 만에 두었다. 그러면 14초를 자기의 시간으로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데서는 빨리 두고 어려운 데서는 저축해 놓은 거를 자주 사용을 하면서 이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선수들 사이에 퍼지면서 최근에는 이 피셔 방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이 KB 바둑리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수들이 사실 이 첫 해에는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으로 두어지면 선수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을 좀 운영하는 스태프들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일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일반적으로 아홉에 두는 네, 이런 방식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성준 선수가 굳힘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하기 쪽에서도 네. 이 붙임은 실리를 좀 챙기려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프로들이 요즘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꼭 첫째 수와 둘째 수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점을 들 때 추구하는 방향과 이 소목을 들 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화점 둘까 소목 둘까 매번 우리가 똑같은 바둑 두면서도 매번 고민에 빠지는데요. 안성준 선수가 지금 두 군데에서 두 개 다 소목을 차지했고 굳힘으로 모두 통일했다는 것은 일단 포석 자체를 실리바둑으로 두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최재영 선수도 이 막아가는 정석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치받아서 좀 변쪽을 이건 중시하는 방식인가요? 네,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두었습니다만 AI 등장 이후로는 이 사라지는 정석에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덩치 큰 애들 지금 치받고 흙이 맞고 젖혀서 둘 텐데요. 밀어붙이기 정석이라고도 하고 눈사태형 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변화가 계속 뭉치면서 어려워진다. 근데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시대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래갖고 한동안 안 두다가 최근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AI에게 블루스팟을 마치 정말 100% 움직이지 않는 진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꼭 맞는 건가? 우리 AI의 숫자 노름에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뭐 정석이나 또 포석에 있어서도 선수들 사이에서 또 유행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AI 1.0 시대는 AI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AI의 일치율을 높이는 게 그게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AI 정석, 포석 혹은 방식이 보편화된 지금은 좀 AI의 2.0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장점과 AI를 좀 섞는 이런 거를 잘 섞고 사람과 기계의 장점을 결합하는 친구들이 네. 아마 앞으로는 더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흙이 굳힘으로 두는 거는 원래는 AI 방식으로는 좀 맞진 않죠. AI는 항상 균형을 중시하고 공격과 세력, 수비, 어떤 세력과 실리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실리는 실은 AI 방식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안성준 선수는 나의 기품과 또 이바둑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원래도 이렇게 좀 실리를 챙겨두는 방식을 선호하는 기사였나요? 그렇지는 않죠. 원래 안성준 선수 하면은 정말 치열한 전투 바둑. 도대체 바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싸우는 그쵸. 바둑 스타일로. 네. 그래서 저도 바둑 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안성준 선수의 바둑이 제일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 너무 싸운대요. 쉬지 않고 싸우니까 보다가 너무 눈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 보시기에는 싸움이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싸우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성준 선수의 바둑은 일단 난이도가 꽤 높은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성준 선수답지 않은 네. 좀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좀 상대를 맞춤형으로 네. 고려한 포석인 걸까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의 전투를 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최정 선수는 굉장히 공격력과 전투력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불 작전, 전투를 펼쳐진 건 뻔한데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바둑은 집이 많아야 되므로 먼저 실내를 좀 챙겨놓고 전투를 떠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내 바둑을 두었으므로 보통 이런 모양에서 3-3에 들어가는 게 있고 걸치는 것도 정석의 하나이긴 한데 3-3에 들어간 게 좀 더 일관성이 있죠. 지금 세 군데 귀에서 모두 실리를 선택하는 정석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좀 실리를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최재형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력 바둑을 구사해야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실리바둑으로 맞불을 놓을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세력바둑으로 전환을 할 건지. 하지만 실리바둑을 뒤쫓아가는 거는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한 거는 뭐 당연하죠. 따라서 최재형 선수가 세력바둑 쪽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 이제 살짝 비워놨는데 무조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리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의 흙의 모양은 15집입니다. 바둑에서 이제 항상 크다 작다의 기준이 있는데 크다의 기준은 20집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에 두었던 수많은 정석 중에서 20집이 넘어서 얻어지는 정석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실리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죠. 반면에 10집은 작다에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또 10집 이내로 쪼개지는 정석은 또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역시 사라졌군요. 네. 그럼 이 정석이 왜 살아남았냐? 두 선수는 왜 쓰고 있냐? 지금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흙의 집이 15집이에요. 그러니까 15집이면 정말 애매하죠. 딱 중간치인데요. 네. 세력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라면 생각할 거고, 실리를 좋아하는 쪽에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석으로 수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실리와 세력 그 어느 쪽으로도 좀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네. 가지고 있는 집수가 뭐 15집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이 바둑에서는 이제 안성준 선수의 전략은 초반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 구침은 서로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흙의 구침과 대각선에 있는 백의 구침은 똑같습니다. 근데 나의 귀에서는 15집을 지키고 상대 귀에서 10집을 만들었으니까 25집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선수는 변을 벌렸죠. 따라서 이 바둑의 어떤 거대한 틀은 왼쪽에 있는 백의 이 모양이 20집대에서 멈추면 흙이 유리한 거고 30집대로 가면은 백이 유리한 거고 25집 사이면은 만만치 않고 왼쪽에 있는 백의 세력이 과연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 정도 되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를 백이 막나 안 막나 참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적어도 프로바둑에서는 막질 않고 다른 데 둡니다. 물론 이쪽에 당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초반에는 오히려 흙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두지 않죠? 네. 자, 백이 날일자로 좀 세력을 키워가자 이제 흙도 네. 이제 백 진영의 침투를 시작했는데요. 자, 안성준 선수는 하변부터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판에 점이 있죠. 점이 한 가운데 요충지입니다. 요충지를 먼저 두는 이유는 상대에게 A, B를 묻는 겁니다. 즉, 이 모양을 보면은 백이 지키는 수가 있고요. 다가가는 두 가지 선택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A는 말 그대로 한 대 얻어 맞으면 백이 좀 답답하죠. 반면에 흙이 이쪽을 벌리면은 흙이 집이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나의 돌에 대한 수비, 네. 즉 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리를 선택할 것인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기풍을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최재형 선수라면 당연히 좌측에서 네. 다가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아니죠. 본질은 최재형 선수가 네. 집바둑이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격형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집으로 약간 주더라도 상대의 이 세력을 혹은 나의 도의 수비를 먼저 합니다. 어차피 안성준 선수도 전투력이 너무나 세고 피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최재형 선수를 뭘 준비하느냐? 나의 약한 돌이 생기지 않는 걸, 즉 수비를 준비한 거고, 안성준 선수는 반면에 어차피 싸움은 크게 벌어지겠지만 싸우면서 집까지 얻기는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집을 챙겨놓고 갑니다. 두 선수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물은 다른 겁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네. 있는 수순인 것 같고요. 오늘 최재형 선수의 돌들은 거의 뭐 5선 이하로 잘 향하지를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AI 시대에는 예전에는 AI 일치율, 그러니까 AI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AI로 보편화된 지금은 나의 장점을 AI와 접목을 잘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 다시 얘기해서 AI 2.0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예전과는 달리 과감하게 위로 가버리죠. 또 반면에 안성준 선수, 우리가 시종일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세력 바둑을 기반으로 전투를 할 거다, 이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AI 시대에서도 지금 변화가 되고 이 흐름이 바뀌는 거를 빠르게 지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준 선수 이제 하변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로 다시금 이제 좌변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서 30집 나면 100이 좋고, 네. 20집 나면은 흙이 좋고, 좋고. 네, 25집이면은 네. 만만치 않다. 근데 막았으니까 얘가 4줄이에요. 4줄, 둘, 넷, 한 6. 요 정도가 4 곱하기 6이니까 24집 정도. 그러니까 지금 팽팽할 수밖에 없는 형세입니다. 네. 일단 백의 모양에 좀 상처를 내는 목적이죠. 자, 단수 치고 이으면은,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연결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위쪽을 이어야 할지 아래쪽을 네. 이어야 할지. 5급 분들은 당연히 이쪽을, 네, 아래 여기 잡히니까 네. 이쪽을 생각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력이 높은 분들은 이선의 돌 정도는 하면서 이쪽을 받으실 것 같은데, AI는 지금은 하수 편에 들어줍니다. 자, 이 선을 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자, 최재형 선수의 선택도 같았습니다. 네. 아마 이 바둑을 보고 계신 뭐 고급자분들은 굉장히 분노에 빠지실 만한, 왜 하수 편을 들어주냐.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에서 아래쪽을 이어야 했던 걸까요? 네, 흙의 돌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 돌이죠. 공격이 가능한 돌이므로 지금은 이선의 돌이어도 이어서 공격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게 항상 많이 펼쳐지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만 두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수편에 서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네. 바둑이 바둑에서 유일한 원칙은 바둑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아무리 맞는 얘기도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수도 상황이 안 맞으면 나쁜 수로 변한다는 건데, 이 바둑의 굉장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아마추어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워서 포기하는데 결국 시간 지나면 또 계속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위로 싹 빠져버렸는데 이게 안성준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백돌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처럼 백이 끊어가는 자리가 훤히 눈에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백이 이제 안 끊을 수 없는, 최정 선수도 전투형이기 때문에 안 끊을 수 없고요. 안성준 선수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끊어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세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의 끊음에 대해서 안성준 선수 호구 쳐서 받아뒀고요. 막상 또 이런 형태가 되고 보니까 백도 그렇게 좋은 형태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서로 약점이 있죠. 이 모양에서 보시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나와 끊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흙은 이 돌이 끊겼으므로 사활이 지금 애매하죠. 게다가 이 두 돌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백은 한 가지의 약점이 있고 흙은 두 가지의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AI는 좀 다른 견해를 하고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자, 이 전투가 흙이 꽤나 좀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흙 쪽으로 네. 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이 두 점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백이 뭐 만약에 딴 데를 둬버리면은 네. 묘수가 있죠. 여기 붙이는 수가 이제 묘수가 돼서 딴 데 뒀다라고 하면은 타고 가면은 요 돌은 꼼짝없이 백이 잡히는 모양이 되니까요. 아, 잡히는군요. 네.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지킬 건지 이게 어려운 건데 변해도는 어차피 못 잡는다라고 판단했어요. 중앙 쪽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흙이 넘어가서 쌓이면은 중앙도를 공격할 때 돌이 하나라도 중앙에 있는 게 낫다라고 본 거겠죠. 자, 안성준 선수도 그냥 지키기보다는 우선 백의 형태에 좀 흠집을 내려는 걸까요? 네. 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흙의 입장에서도 아직 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무작정 막 끊어서 싸움을 하기는 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약간 응수타진의 성격이 더 짙다고 봐야 되죠. 자, 백이 맞고 흙이 하나 끊어 놓으면은 뭘 묻는 얘기냐? 어느 쪽을 더 지킬 것이냐를 먼저 묻는 겁니다. 자, 흙이 끊어갈 때 백이 네. 어느 쪽을 지켜야 할지 이것을 묻는다면 백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뭐 바둑의 이론으로는 뻔하죠. 약한 돌을 먼저 지켜야죠. 아. 네. 지금 보시면은 흙이 이쪽을 넣는 순간, 중앙을 넣는 순간, 이거 뭐 꼼짝없이 잡히거든요. 백이 설령 뛴다고 해도, 네, 흔히 얘기는 이제 회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맥으로 잡히니까 5개의 돌을 무조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두는 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 응수를 묻고 있는 건데요. 최재형 선수는 상당히 좀 실전적인 행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백이 흙이 묻는 거는, 자, 이 백이 이쪽으로 지켰다라고 하면은 끊는 약점을 다시 노리겠다는 뜻이고요. 또 이쪽을 지키면 당연히 5점을 노리는 건데, 단수를 치고 백이 이쪽을 이제 지킨다는 얘기는 여기 5점도 지키고 끊는 약점도 지키고 2개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자, 최재형 선수 양쪽을 모두 지키는 좀 실전적인 행마를 선택했고요. 자, 안성준 선수가 귀 쪽에서 다시 한번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오픈 최강부 8강전입니다. 안성준 구단과 최재형 7단의 대국인데요. 자, 귀에 웅수타진을 하고 있는 안성준 선수의 돌. 자, 그런데 이 귀에 붙임에 네. 대해서 최재형 선수가 아예 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안성준 선수는 끝없는 응수타진이에요. 응수타진은 어떻게 보면 상대의 허점을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상대 헛수를 좀 만들기도 하지만 어디에 약점이 있을까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최정 선수가 왼쪽에 흙 살았느냐 역으로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자, 과연 이 흑돌의 사활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근데 참고로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붙인 수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어차피 고민은 백이 이쪽을 빨리 지켜야 되는 수를 안 둘 수가 없는데 그때 둬도 충분한 건데 이쪽을 막은 거는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한 반발이었습니다. 자, 흙은 붙여서 안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사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 단수 치고 이제 이을 때 아마 지금 이 바둑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은 다음에 요거 사는 사활을 한 번에 딱 찾으시면은 굉장히 잘 두시는 거라 봐야 돼요. 유단자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승희 캐서는 어느 정도 딱 한눈에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저수를 한 번에 두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또 큰일 납니다. 네, 들어가고 먹여치고 따낼 때 패가 발생을 해요. 패가 되면 망하는 거죠. 자, 실제로 대화 씨는 다들 이렇게 많이 두는데 거기가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안성준 선수가 이제 정답을 둘 건 뻔하니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치를 채셨을까요? 자, 안성준 선수의 이 다음 한 수로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바둑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게 프로 구단이 둔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만큼 자부심을 또 갖게 되고 또 바둑에 또 자신이 생기는 또 하나의 또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바둑 TV를 보고 있다가 네. 내가 생각한 수를 선수가 실제로 두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사활 같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꼭 100점이 아니어도 80점도 있고 뭐 50점도 있고 그런데 사활에서만큼은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두실 때 빵점짜리 둬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활에서 지금 맞췄다면은 상당히 좀 뿌듯해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가 이 선수 교환을 함으로써 좀 흑의 사활을 압박했고요. 결국 귀 쪽으로 다시 손이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한 칸을 뛰어나간 거는 안성준 유라고 봐야 됩니다. 흔히 AI 방식에 따르면은 일단 중앙은 사실 여기 잡혀도 둘, 넷, 여섯, 한 10집이 채 안 됩니다. 집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벌리고 잡으러 오면은 또 다시 벌리고 벌리는 게 집으로 훨씬 커요. 그래서 이 싸움의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게 AI의 좀 제안인데 바로바로 뛰어나가는 거는 이제 그런 여유 과정 없이 바로 직진을 해버리는 안성준 선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는 이 두 선수이기도 한데요. 안성준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 행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돌이 붙으면 붙을수록 뭔가 짜릿짜릿한 면이 있죠. 근데 바둑은 어쨌든 어떻게 두던지 이득을 얻어서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 전투는 태생적인 단점이 뭐냐면 중앙에선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중앙에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강하게 두다가 급기야는 상대도를 이제 뜬금없이 잡으러 가는 그런 급발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중앙 전투의 어려움이에요. 안성준 선수도 이제 그런 거 이제 뻔히 알 텐데 중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성준 선수만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를 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구자가 좋은 행마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안성준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입구자를 두 번이나 네.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쪽에 뭔가 여러 번 둬도 한 집도 만들 수 없죠. 네. 그래서 좋지가 않은 건데 근데 지금 백이 막은 수가 더 안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나가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두 점은 있는 게 있고 이쪽을 이제 뚫어서 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판단하시면은 항상 우리가 바둑의 대원칙 중 하나가 이 집으로만 따지면 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변이 크고 마지막에 중앙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흙이 여기 있자마자 그래프가 아까 7집 정도 유리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똑같아졌습니다. 흙의 이은수가 선택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아, 그럼 B 쪽으로 나와 네. 끊어야 했던 걸까요? 네, 지금은 반대로 끊고 이걸 두 점을 주고 여기를 막았으면은 변이 훨씬 크죠, 중앙보다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중앙을 살리고 중앙에서 싸우는 게 이게 이제 안성준 선수의
독특한 방식이다. 그만의 방식이다. 하지만 효율은 좀 떨어진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뭐 동의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자, 이것이 또 안성준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최재형 선수 지금 흑이 3점 키워서 밀어간 장면이었는데 뭐 좌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측에서 덮어 씌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백도 사실 편하게 두면 되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두면 되는데 뭐 최재형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바둑을 좀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반발과 반발을 거듭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 안성준 선수 안쪽에서 자, 삶을 좀 도모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 갇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갇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빠져나가야 되죠. 네. 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은 뭔가 열쇠가 필요한데 이 다음 수가 어떤 그런 묘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붙여 나오는 게 묘수죠. 흔히 얘기해서 이거를 버림돌로 써서 네, 이쪽을 끊는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그런 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으로 흑도 탈출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근데 백이 이거를 모르고서 잡으러 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희생타를 흑이 써야 되므로 중앙에 요석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중앙에 도란은 잡았는데 귀에 보시면은 이제는 요돌 하나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변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떤 전투를 위해서 중앙을 같이 해서 높게 본 안성준 선수나 역시 귀에 약점이 생겨서 집으로는 여기가 무조건 맞는데 역시 이쪽을 잡으러 가면서 요쪽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가치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앙을 더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럼 두 선수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싸움이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아무리 수익기가 뛰어난다고 해도 수적으로 위에 올라선 상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역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최재형 선수가 선이 굵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둑이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포석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항상 최재형 선수가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자, 중앙 쪽에서의 공방은 이것으로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최재형 선수가 선수를 잡았는데 상변 쪽을 향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반 이후로는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둑은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한 판의 바둑은 이 세 개를 엮어서 봐야 되잖아요. 초반에 흑이 썼던 전략은 어차피 전투 펼쳐지면 집까지 얻기는 힘들므로 처음에 빨리 얻자. 그래서 이 세 군데서 처음에 아래쪽, 저 위쪽, 또 상대 귀에서 계속 실리를 먼저 얻어놓고 싸우는 전략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반면에 백은 세력을 많이 사용을 했죠. 백은 이쪽에 세력 쓰고 여기 세력 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백의 세력은 좀 지워지고 있는데 흑의 실리는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의 전략이 흑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흑 쪽의 승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변에 백이 전개했을 때 김만수 해설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과연 몇 집 가량이 만들어지느냐 이걸로 좀 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깜빡 잊었는데 그게 더 중요했군요. 네. 지금 보면 백집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10집은 빼고 봐야 돼요. 네. 여기 10집과 여기 10집은 똑같으므로 남아있는 집이 12집입니다. 20집 라인이 깨졌죠. 네. 중앙에 물론 좀 집이 있긴 한데 여기저기 합쳐도 이제 20집 정도니까 이제 형세는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중앙에서 백이 막았어요. 약간 아래쪽에서는 손해가 있겠죠. 근데 노리는 바는 중앙에 저 7점, 흑의 7점 한 방을 다시 노리고 간다라는 측면이고 안성준 선수는 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응수타진인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역시 한 방을 노리고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응수타진이 살짝 했죠. 백이 실리를 전환할 거면 원래 나와 끊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끊으면 요게 잡혀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늘어버린 거예요. 역시 안 잡고 맞겠죠. 따라서 이쪽에서부터 덮어갈 때 흙이 나가는 방향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흙은 여기서 멈춰줘야 됩니다. 중앙 쪽으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 안성준 선수도 공격적인 네. 이 기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재형 선수가 이 돌들을 노리고 있다는 건 일찌감치 눈치를 챘을 거고요. 네. 네. 응수타진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응수타진을 통해서 뭔가 확인한 거는 상대의 노선을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너무 뻔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수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는 안성준 선수가 돕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긴 한데, 그리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와 끊는 약점을 스스로 남기니까요. 통상적으로 그냥 이제 빼야 되는데, 일부러 나와 끊어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 좀 흉내 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사실 네. 할 수 있는 행마인 것 같아요. 나와 끊었을 때 처음에는 흙이 무조건 불리하죠. 하지만 그 뒤에 어쨌든 탁월한 힘으로 불리함을 이제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둔 건데 훈련도 안 돼 있고 힘도 약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안성준 선수가 이 자리를 하나 찔러봤다는 건 역시 그 자리 건너붙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흔히 찌른다라는 것은 끊는 걸 전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끊는 거와 혹시 그 옆자리에 뭔가 있을 때만 두거든요. 자, 지금 백이 두는 거는 이제 끊어서 넣는 거 맛보기가 되죠. 근데 하지만 AI는 좀 평이 좋지는 않아요. 집으로 좀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대국자가 안성준 선수나 최재형 선수나 줄곧 일관된 모습은 좀 집보다는 어떤 수법, 전투 이쪽에 더 좀 가중치를 더 주는 모습들 많이 봤죠. 근데 자기 약점들 또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준 선수는 내가 집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초반에 그냥 집으로 잔뜩 챙겨놓고 싸우는 거고, 네. 최재형 선수는 뭐 좀 백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양 약점이 노출된 거 그냥 세력바도로 이제 쭉 갔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성준 선수가 좀 판을 좀 유리하게 짜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수가 약간 거의 패착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가서 이쪽을 쪼개야 되는데 막힌 거는 백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안성준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이 한 번씩 인공지능에게 좀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재형 선수도 이 안성준 선수와 좀 비슷한 방향으로 결국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집 대신 싸우자라고 했을 때 그때가 기회였던 거죠. 최재형 선수는. 그럼 네. 집으로 싹 돌면서 지금 부족한 집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거기서 똑같이 맞장구 쳐주니까 처음에 얻었던 흙의 실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극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흙이 좀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흙의 실리를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의 집을 좀 건설을 해야 하는데 공간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게다가 흙이 우측의 모양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 백이 어쨌든 저 모양을 풍덩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것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백이 어쨌든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즉 최재형 선수가 본인이 장점이 되는 구간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수법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장점 대신
어떻게 보면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은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단점이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바둑두기가 좀 빡빡해질 수 있겠죠. 자, 최지영 선수가 승부수를 좀 던져가고 있는 자, 흐름이고요. 아, 또 공격이 안성준 선수에게도 역시 전문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지금 안성준 선수가 저도를 이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두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비로 가고 있죠. 이 참 웃긴 겁니다. 공격하는 측은 약점 지키고 있고 수비하는 측은 막 붙여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고수들의 바둑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아, 정말 이게 수비인지 공격인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공격하는지 누가 수비를 하는지 판단조차 애매합니다. 네, 또 지키죠. 어떻게 보면은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수 한 수만 놓고 본다면 공수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이상하다 싶을 텐데요. 공격을 하는 방식이 프로와 아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고수들은 이 돌을 뭐 잡는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어쨌든 공격을 할 때 둘러싸서 즉 포위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끊어서 잡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셨죠? 아, 네. 네, 많이 보셨겠죠.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면은 일단 네. 끊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선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급 기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약점은 정확히 이어놓고 포위망은 계속 쪼여대고 그러니까 오히려 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 백도를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포위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 이 포위망을 뭐 뚫어내지 못한다면 백은 안에서 결국 이 삶을 도모해야 네.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공격하는 과정은 약간 이 흔히 이제 뱀으로 대표되는 악어로 대표는 쪼이기가 있어요. 지금 흑의 전략은 쪼이기 전략이죠. 포위망을 친 다음에 서서히 좁혀가면서 조여버리면은 이 백의 입장에서는 집을 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선 두 집이 안 나니까 자꾸 포위망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 조이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습을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의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쪼이기 전략인데 반대쪽 여기는 기습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백돌이 지금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상반된 전략을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 백은 좀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아래쪽과 위쪽으로 백이 자, 나뉘어 있는 이 두 개의 돌들을 모두 타개를 해낼 수 있을지 좀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더 이상 버티기가 만만치 않아요. 옥새 작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구슬을 부셔버린 작전이다 이거죠. 구슬을 살리려면은 보존하려면 이거를 여기서 막고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졌으므로 상대의 모양을 쪼개서 상대의 포위망을 뚫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서지든지 극단적인 작전을 펼쳤는데요. 지금 흑이 애써 끊지도 않고 요돌 요석을 잡지 않습니까? 왜 잡으러 가질 않네요? 흑은 두 마리를 지금 같이 쫓으니까 그렇죠. 아, 예, 여기도 쫓고 있지만 네. 아까 여기도 이제 기습을 통해서 잘랐죠. 그렇죠. 흑이 여기 나가버리면은 이 백이 결국 두 집이 나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중앙 쪽, 좌중앙 쪽의 백돌도 네. 지금 완생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끊기면은 이쪽은 난리 나고 네. 백이 여기 지키면 살렸을 때 난리 나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지키는 거는 백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요도를 잡으러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지키려고 하니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고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안성준 선수가
정확하게 수비로 딱 막아주니까 100은 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흑이 응수를 하자 100이 좀 곤란해졌고요. 결국에는 안성준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수수가 길지는 않았지만 손이 붉은 바둑을 보여준 두 선수였고요. 안성준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그간 이 두 번의 공식전에서는 최재형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비공식전이기는 하지만 문경세제배에서 안성준 선수가 최재형 선수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오픈전에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서 이번에 올 때 별 생각 없이 왔는데 4강전까지 올라오니까 좀 욕심도 좀 생기고 이제 좀 점심 맛있게 먹고 다음 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둔 거대로 둔다면 우승 자신 있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인터뷰에서는 문경에 내려올 때는 욕심 없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바둑을 보니까 욕심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오히려 바둑에서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네.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8강에서 본인에게는 최대 난적이었던 이 최재형 선수를 꺾으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이렇게 준결승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4강전에서는 안성준 선수와 또 설현준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4강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전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